작년에요 올해에도 극장가에 싱싱 불어라 여풍 영화가 대세죠. 제가 작년에 예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올해 여여 커플이 등장하는 워맨스 영화가 네. 대세가 될 것이다 했는데 바로 맞췄습니다. 또 하나 맞췄다고 또 기고만장하네. 오늘 신상 무비터리에서 소개해드릴 영화가 바로 그런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김하늘, 유인영 주연의 파격 워맨스 영화 그렇죠. 여교사인데요. 이 영화 보시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 맞아요. 네, 오늘 신상 무비터리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자. 다음은 일정한 압력에서 한 남고에서 분자량을 구하는 화학을 시험이다. 가르치는 고개 김하늘은 가려보면 계약직 교사입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임시 담임이야. 출산 때문에 자리를 비운 동료 교사 대신 임시 담임을 맡게 되는데요. 재하라는 친구는 어디 갔니? 제안은 야자 안 해요. 왜? 그러면서 그 반의 무용특기생 재하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여기는 오늘 우리 학교로 새로 부임한 그러던 추혜영 중 선생님. 재단 이사장 딸인 유인영이 정교사로 부임하게 되죠. 이과 정규직 튀어나오면 효주쌤 차례 아니에요? 이번이 자기 순서인데 정교사 자리를 빼앗아간 그녀. 최혜영이라고 합니다. 박효주 선배 맞으시죠? 아빠. 과 여기 후배라며 박효주 살갑게 선배. 굴지만 이사장. 그녀가 못마땅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사장님.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애가 애들을 가르치겠다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다 가진 그녀로 인해 심기불편하던 어느 날 자기들 올해가 계약 마지막이지? 자기도 쟤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 그녀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길 수 있는 패를 쥔 것 같은 기분에 통쾌해지고 자기는 참 아쉬울 게 없겠다. 집안 빵빵해, 얼굴 예뻐, 새파랗게 어린 제자 애인도 있고. 유인영의 선생님. 숨을 조여가는데요. 어젯밤 체육관. 자기 연애하라고 내준 모텔 아니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에 대한 질투와 모멸을 쉽지 넘어서 않아? 너는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거. 영화 여교사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그냥 평범한 수업 시간의 풍경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아주 현실적인 수업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기는 안 하고 자는 학생이 태반이고요. 자기 보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차분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김하늘이 있는데 그냥 익숙한 보통 선생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효주쌤 지금 교무실. 그러다가 흐름이 딱 끊기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동료 여교사가 출산이 임박하면서 119를 부르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속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선생님들 추가 계약 사항이 있어서 나연 쌤처럼 정교사야 임신을 하면 축하받을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또 상황이 다르죠. 각자 사인들 하시고 정교사 되기 전까진 결혼 생각 접어요. 철없는 짓이야.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의 현실을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서 이제 임신한 여교사는 정교사라 괜찮고 비정규직 교사들은 절대 결혼, 임신 안 된다. 아, 그렇죠. 포기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초반부터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뭔가 빈익빈부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도 선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별이 그렇게 난무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좀 놀랍죠. 하지만 우리 하늘이 누나한테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 하늘이 누나한테. 우리도 비정규직이야. 그러네. 그런데 이 영화는 제목에 일단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제목이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냥 교사가 아니라 네. 여교사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 자체가 차별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교사 굉장히 차별적인 단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목으로 딱 박아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박찬욱 감독이 최근에 여배우란 말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과 맞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선생, 이거 화학 수행평가 자료인데 내신 입력 때문에 빨리 좀 해야 돼. 극중 김하늘은 비정규직 교사잖아요. 명색이 그래서 명색이 정규직이 좀 되려고 이상한데 정말 이런 그런 것까지 굳은 줄 일을 수 다 있나? 참아가면서 했어요. 네. 부탁해. 근데 극중에 유인영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사장이야. 그래서
딱 오자마자 정규직에 담임까지 맡게 되니까 전문용어로 꽂아주는 거죠. 박효주 선배. 그러다 보니까 김하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함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괜히 억울함을 드러냈다가 그 비정규직 교사 자리마저 위태로워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때 딱 떠오른 표현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특수저, 금수저. 그렇군요. 이 표현이 딱 떠올랐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계급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갑을 관계를 신랄하게 보여주는 표현 그리고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제가 레슨비.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는데 교사로서의 사명감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너무 진짜 이 영화에서의 김하늘 씨의 연기가 무섭고 약간 소름 끼치는 그렇죠. 측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이 자존심을 잃은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렇죠.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저희가 찾아보니까 사실 그동안 김하늘 씨 하면 약간 로맨틱한 연기 그리고 뭐. 생기발랄하고 그렇죠. 건강한 이미지의 네. 역할들을 주로 맡았죠. 그런데 가르치는 역할 있잖아요. 뭐 맞아요. 과외 선생이든 교사든 가르치는 역할을 지금까지 벌써 5편이나 하셨더라고요. 교사 전문 배우. 근데 이 극 중에 김하늘을 보면 얼굴이 굉장히 피로해요. 그것은 뭐냐하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비정규직 교사로 일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일했다는 게 그런 피로한 표정에서 드러나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이 자기보다 잘난 이 유인영을 옥죄일 수 있는 패를 하나 쥐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런데 역으로 유인영에게 책을 잡히는 맞아요. 그 씬이 있는데 거기서는 거의 또 비굴의 끝을 비굴의 끝을 보여주고요. 네. 김하늘 입장에서 이제 안타까운 게 자신에게 이제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이다가 네. 이제 한 방에 또 역전되는 그렇죠. 그런 장면이 이 영화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이다라고도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집으로 갈래? 이전까지 이제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 표정 연기 보여준다는 점에서 맞아요. 김하늘 씨의 대변신, 뭐 인생 연기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 그런 얘기는 너희 가족한테나 가서 해. 이 영화에서는 정말 그 예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그런 좀 생소한 연기가 놀랍게 다가오잖아요. 네. 그걸 감독이 의도를 하면서 김하늘을 캐스팅을 했던 거죠. 네. 드디어 무용 콩쿠르 날입니다. 열심히 뒷바라지했는데 좋은 결실을 맺게 될까요? 흐뭇한 마음으로 무대를 지켜보던 그때 유인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한 김하늘. 그들의 관계 끝난 게 아니었나요? 학비면 생활비면 다 내줄 테니까 이제 나한테 그만 와. 제가 봐도 둘의 관계가 아직 좀 수상한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박 선생님이랑 사귀는 신용만 해주면 다시 만나준다고 했잖아. 왜 거짓말해? 김하늘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농락당하고 있었네요. 이 사실을 김하늘이 알면 충격이 아마 크겠죠. 유인영의 반격에 타격을 입고만 김하늘.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여교사는 김하늘의 인생 연기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여교사는 질투가 불러오는 인간의 파멸을 인상적으로 그려낸 영화다. 그만 징징대. 생존을 위해 차별을 강요당한 여자. 벼랑 끝으로 몰린 그 여자의 복수. 김하늘의 급이 다른 파격 연기. 가르쳐 줄게. 내가 왜 이러는지. 영화 여교사입니다. 영화 마니아라면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시리즈를 만나는 시간이죠. 마니아 티켓입니다. 오늘은 이 마블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새로운 히어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그분을 만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낭만 닥터 김사부 아니죠? 좋은데? 닥터 스트레인지인데요.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3기의 이제 작품인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국내 개봉했을 때요. 네. 이틀 동안 거의 8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모을 정도로 흥행 질주를 했고요.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캐릭터거든요. 네. 그러니 빨리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영화 그런데 마블 세계관을 잘 모르시더라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천재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not dead, but he is dying. Still want to harvest his organs? 소생 불가능한 환자도 그의 손이 닿으면 그냥 살아나죠. Challenge round, Billy. 그래서 살짝 얄미울 만큼 거만하고 잘난 척이 심하긴 한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잘난 건 사실인데. Feels so good. Chuck Mangione, 1977. 그러던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다 사고를 당하고 하필이면 손의 신경을 다칩니다.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Have you ever known anyone with nerve damage this severe to do this and actually recover? One guy, yeah. Thought he was dead. A few years later, he walked past me on the street. 자기 직업에 대한 남다른 프라이드를 가졌던 그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Jonathan Pangborns. I found my teacher, and my mind was elevated, and my spirit deepened, and somehow Your body healed. the place you're looking for is called Kamartaj. 그러다 불구였던 사람을 고쳤다는 네팔의 카마르타지로 향하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신비로운 존재, 바로 에이션트 원. The ancient one. Thank you, Master Mordo. Thank you, Master Hamir. Mr. Strange. 그를 통해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겪게 되고 To cast spells. To make magic. Everest. 에이션트 원에 의해 세상을 구원할 강력한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과연 그는 최강의 히어로로 거듭나게 될까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이은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3기의 두 번째 영화고요. 네.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킨 첫 번째 또 영화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마블에서 2013년 새로운 라인업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3기를 네.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바로 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직접 꼽았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 히어로 중에서도 능력이 가장 최고치를 자랑하는 그런 히어로인데요. 맞습니다. 왜냐? 차원을 넘나들죠. 그렇죠. 거기다가 시간도 막 과거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자유자재로 움직여요. 네. 그러니 능력이 최고치일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마블 팬들이 비공식적으로 재미삼아 이제 누가 누가 센가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메칸더 V가 이기냐, 뭐 마징가 제트가 이기냐 이거 에어울프가 똑같은 이기냐, 거예요. 키트가 네. 이기냐. 그게 이제 마블 티어라는 게 있는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거든요. 아. 제일 아래인 9등급이 네. 9등급이에요. 제일 그러니까 약한 게 토르랑 헐크야.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 7등급. 그렇습니다. 아, 정말 능력이 좋은 거죠. 인간 캐릭터로 7등급이면 뭐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근데 있겠고 왜 한우 얘기하는 거예요? 행성을 파괴할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가장 인기 있다고 할 수 있는 아이언맨은 뭐 순위에도 없고요. 왜냐면 너무 약하니까. 돈만 많아. 돈은 많아. 마법에 한해서만큼은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히어로이기도 한데 실은 이제 마법사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히어로들은 항상 능력치를 갖고 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갖고 있는 능력치는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가령 뭐가 있냐면 망토. 네, 붉은 망토가요 막 살아 움직여. 그 망토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앞에 차면 안 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네. 아가모토의 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시간을 계속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점 인피니트 스톤, 뭐 타임 스톤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슬링링이라고 해서 슬링링을 차고 있으면 차원을 이동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차원을 이동할 때는 막 이렇게 동작. 윙. 이게 바로 이제 그 이 영화의 약간 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모든 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원을 그린다거나 이런 어떤 이상 증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제보들이 속출하고 있죠. 아니 이거 중독성에 있다니까요. 나는 먼저 갈게요. 가자. 집으로 퇴근. 이 영화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네. 처음으로
멀티버스라는 멀티버스 아니고? 그러니까 버스가 여러 대 있는 게 아니고 멀티 플러스 유니버스 해가지고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제시한 영화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광역버스 얘기하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우주가 있다는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세계가 등장을 하는데 가령 그런 거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우주가 배경이죠. 네. 뭐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상. 네. 그렇죠. 앤트맨 같은 경우는 또 마이크로 세계. 네. 거기다가 우리의 토르 네. 신의 세계를 다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 네. 뭔가 현실인 것 같은데 또 차원으로 이동하고 영적인 세계까지 가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버스, 굉장히 다중적인 세계를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중 우주 개념에 작가의 어떤 상상을 더한 게 바로 이 멀티버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 차원을 이동하니까 이 우주에 있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지상에 있는 뭐 아이언맨이나 신의 세계에 있는 토르 같은 경우나 닥터 스트레인지는 차원을 이동하면서 서로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닥터 스트레인지 이후에 나올 작품이 이제 토르 세 번째 작품이잖아요. 네. 거기서 토르와 함께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는 걸로 또 이렇게 캐스팅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닥터 스트레인지와 토르가 만나는 장면 쿠키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죠. 쿠키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쿠키 하나 나온 다음에 엔딩 클래식 다 올라가면 또 하나의 쿠키가 있는데요. 네. 에이션트 1의 제자였던 모르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다 말하면 좀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다음 편에서 또 무슨 일이 있겠다 맞습니다. 쉽게 해서 또 막을 내리기도 하죠. 마블의 재미 중에 하나죠. 영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기 전까지 자리를 뜨지 마라. 그러니까 꼭 끝까지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It is Doctor Strange, not Master Strange, not Mr. Strange. You talk to me about controlling death. Well, I know how you do it. 에이션트 1이 영원히 사는 비밀을 알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 What is he talking? 그의 비밀을 I'm talking about her 폭로합니다. long life, the source of her immortality. She draws power from the dark dimension to stay alive. That's not true. I've seen the rituals, worked them out. I 아니, know how you do it. 다크 디멘션과 적대적인 관계 아니었나요? She's not 이게 who you think she 사실이라니 is. You don't 말도 안 have the 되죠. right to say that. 그런데 캐실리우스가 다시 공격해오네요. 둘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데요. 그들을 구하러 온 에이션트 1. It's true. She does draw power from the dark dimension. 하지만 그가 다크 디멘션의 힘을 빌리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게 됩니다. Trusted you to be my teacher, and you fed me lies. I tried to protect you. I have a new teacher now. Dormammu deceives you. You have no idea what he truly is. 정말 에이션트 1은 모두를 속인 걸까요? 과연 그의 진실은 뭘까요? 에이션트 1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아니, 진짜 이대로 죽게 되는 건가요? 불의의 사고로 최고의 의사에서 최강의 히어로가 된 남자. 이렇게 매력적인 히어로가 왜 이제야 나온 거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슈퍼히어로. 그가 보여줄 환상적인 마법 세계.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였습니다. 영화 여교사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민낯을 아주 작정하고 보여주는 작품이죠.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는 지구는 물론 우주, 그 기하 차원의 이동까지 대단히 현란한 작품 세계를 추구한 영화였습니다. 이 장르적으로는 두 작품이 다른데요. 관객의 혼을 쏙 빼놓는다는 점에서는 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작정하고 만들어서 그래요. 아, 작정하고 내가 너의 혼을 빼겠다. 네. 그런 어떤 굳은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 신의 한 수도 작정하고 좀 만들어 볼까요? 내가 작정하면 다 죽지. 다음 주에도 이 여러분들의 혼을 쏙 빼놓는 영화로 다시 찾아오는 게 낫겠죠? 이렇게 수준 높은 신의 한 수의 영화 선정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